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다음 믿고 따라와. 네, 자 간만에 아주 좋았습니다. 맞아요. 수급도 좋고 아주 뭐 지수도 쫙 오르는데 밖에 또 비도 아주 시원하게 오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주도주들이 살아나니까 야 오랜만에 이제 오늘만 같아라. 맞아요. 네,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이 지수 상승이 무려 6거래일 만에 지수 상승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는 계속 이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란불 전혀 없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기분 좋은 건 네. 알겠는데 제 생각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내일 CPI 결과 확인할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드립니다. 고비가 다가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날에는 즐길 때는 또 확실하게 즐기고 그죠. 내일장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 2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그쵸.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와 계셨나? 한 네. 1000분 와 계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100, 거의 1000분 가까이. 한 10% 정도 오셨습니다. 1000분 전체. 가까이 오늘 오실 오셨고. 분의 10% 오셨습니다. 자, 봤는데 우리 서남께 1년 차님 괜히 봤다 이런 얘기를. 진짜요? 네. 귀여운 밤비님께서 노래 듣는데 식은땀이 나셨다고. 저런. 아니, 노래 해주세요, 율동 해주세요 할 네. 때는 언제고. 그렇죠. 했더니. 벌칙이었던 거죠. 이럴 수가. 네, 만년 그렇습니다. 필링 그래도 오늘 잘 오셨고 그렇죠. 호박님과 4989님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저의 율동을 보시면서 그래도 오늘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종목 좀 올리세요. 맞아요. 네. 초반에 저희가 지금 종목을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려주신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스타트를 해볼 테니까 네. 지금이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이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실수록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갑니다. 네.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또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사전 접수 종목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나기술 볼 텐데요. 네. 3634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8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꽤 높이 사셨는데. 그렇죠. 최근에 한번 요번에 치고 올라가기 전에 한번 83,000원 갔었는데 그쯤 아니실까? 이런 생각 들고 저 뒤로 가도 높을 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 들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을 40% 나 보고 40.98. 계시네. 요거는 두 자리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40.98% 수익을 기가 막히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딱 차트를 네. 보니까 저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이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강단 있게 좀 용기 있게 들어가셨는데 그쵸. 그 이후로도 하나기술이야 매일 이 52주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네. 10만 원 뚫어내더니 오늘은 또 11만 원까지 멋집니다. 뚫어내면서 11만 8,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시청자님도 계속 관심주로 지켜보다가 가격 조정을 기다렸는데 지난달 말에 공급 계약 뉴스 뜨면서 급등하니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추격 매수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자, 현재 신고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 시청자님께서는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사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하나기술과 관련해서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영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세요? 이 회사가 이제 수주도 크게 나왔지만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당초에 기대했던 수주는 노르웨이 쪽이었거든요. 다른 데요, 다른 데에서 수주가 좀 나왔던 부분이 주가의 상승 촉매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키워드를 매출처 다변화로 잡았습니다. 매출처 다변화. 다변화. 좋은 키워드고요. 자, 네.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는 오늘 기승전 올해 미는 2차 전지 장비로 잡았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오늘 굉장히 셔츠가
빨갛습니다. 오늘 빨간색입니다. 빨갛게 빨갛게 물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셔츠가 장대 양봉과 같은 셔츠를 저렇게 어디서 저런 셔츠를 사셨을까요? 너무 예쁘네요.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기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신층적으로 좋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매출처 다변화다.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여러 그쵸. 가지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먼저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 중에서도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전국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전극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이 있고 활성화 공정이 있고 그다음 팩 공정이 있는데 네. 이 공정을 하나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른바 턴키 방식이라고 그러죠. 수주할 편하네요. 수 있는 네. 이제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여기에다가 일부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파우치형 있고 각형 있고 운영이 그렇죠. 있는데 이 모든 세 개 장비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만능이네요. 그렇죠. 일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형이면 각형 내지는 네. 파우치형 파우치형 내지 거기에만 해당되는 장비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잘하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 여기다 이제 검사 장비까지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수주 받았던 것 자체도 아마 이제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턴키 방식의 수주를 유럽이라든가 북미 2차 전지 회사들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일괄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시켜놓으면 알아서 다 만드는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미국, 유럽 쪽에 노르웨이의 2차 전지 장비 회사가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네. 프리이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프레이요. 예, 이 회사한테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때 3천억 정도 수주가 나올 거란 전망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종목을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터지면 상당히 이제 수주가 계속 터질 거다. 또 이 종목 그때 그 수주를 좀 주목을 했던 거거든요. 저도. 근데 아마 기다리고 있던.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주가 아. 터지고 난 다음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이 부분도 아마 이 사람도 아마 충분히 그런 쪽에 수주가 있을 거란 거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가 터지면 사겠다. 네. 근데 이번 수주 자체가 이제 1,724억 원 정도의 수주 규모인데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1,100억 2022년도 기준이라 1,100억인가요? 그러니까 1,700억 정도 수주니까 네. 작년 1년 매출액에 거의 한 150% 60% 정도에 해당되는 수주를 3천억짜리니까. 했거든요. 예, 많이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규모로 좀 따지면. 네. 근데 이 이제 수주도 이제 중요하지만 수주를 이제 보실 때 이 수주 기간이 언제 집행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1,79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3년 정도 집행한다 한다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가가 없는데. 나누기. 네, 생각해 그렇죠. 보면, 예. 근데 이 회사는 올해 6월 달부터, 6월 27일 날 수주를 받았으니까 6월부터 해가지고 내년도에 6월 말까지 1년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1,794억 원은 네. 1년 안에 집행이 좀 되는 거니까. 할거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곧바로 네. 실제 반영이 좀 되죠. 이 부분이 그러네요. 긍정적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노르웨이 그 프리에어라는 회사 쪽에 수주를 상당히 기대했던 건데 이번 수주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현재는 맞죠. 정확한 회사는 그 영업 비밀상 노출되질 않았는데 아시아계라고 그랬거든요. 아시아 쪽. 시장에서는 중국의 대형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아니냐. 이름 CAT라 아니면 CAT. BYD라든가 네. 뭐 그런 쪽에 그런 또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아시아 쪽에 나왔다. 즉 유럽전과 관련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쪽에 수주가 나왔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노르웨이 쪽에 하반기 때 나올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플러스로 요인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가 앞서 이제 배터리 장비도 좀 만든다. 장비가 주지만은 폐 배터리와 관련된 장비도 생산을 해요. 가끔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 전고체 관련 전해질 사업도 회사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다른 2차 전지 장비 회사와 좀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수주 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수주는 많은데 이 회사가 본래 제가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수주를 체크할 때 수주 잔고율이 가장 적었던 데가 하나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까지 수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주가 터지면서 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업종 대표적인 PNT와 이제 하나기술을 좀 비교를 했는데 예. 근데 PNT는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수주가 1조 5천억이었고 현재까지 공시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까지 7월 11일 기준에서 1조 8천억 정도, 1조 8,390억이니까 PNT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매출액이 4,178억이었거든요.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는 약 4년치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는 게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P&T고요. 그럼 4년 동안 계속 일이 있는 거네, 그럼. 네, 그렇죠. 네. 이제 수주는 계속 이제 금액이 늘어날 거니까 아마 잔고율은 더 떨어지겠죠. 늘어나고. 매출액이 계속 정체된 건 아닌데. 근데 하나기술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연말에 수주 잔고 1,980억이었고요. 84억이었고. 좀 작네요. 예, 그다음에 3월달 수주 기준에서는 줄어들면서 1,796억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사가 이번에 이제 1,790억 정도 수주를 했고 또 5월달에 2건 정도 200억대 약 합해가지고 500억 정도의 2건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까지 합하니까 3,800억입니다. 작년도 그렇게 보면 예사가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1,139억. 네, 맞아요. 그걸로 따지면 현재 예사도 수주 잔고율이 3년치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매출액이 2천억이 넘어가니까 예. 올해 매출액이 번다 한다면 1년 한 반 정도 정도의 수주 잔고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수주 잔고로 따지면 증가율 자체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네. 다른 2차전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진하다. 크지는 않다. 이게 향후 결국은 자체는 예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에서 P&T 다음으로 시가총액 거의 2위권이거든요. 네. 장비 회사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사 캐파 증설이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7천억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수주 목표가 7천억인데 캐파 증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기대하고 있는 노르웨이 프리이어란 쪽이 예상했던 대로 3천억 정도 이제 수주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네. 올해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사의 주가 상승 자체는 캐파 증설과 추가 수주 여부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투심이 좀 하나기술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좀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금 더 확인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 장비 이렇게 딱 잡아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늘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소재 쪽에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2차 장비 공략을 좀 해보자. 쭉 말씀하셨죠. 계속적으로 이제 예. 그렇게 말씀을 좀 해왔고 결국 이제 캐파 증설로 이어지는데 따라가는 게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턴킹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기술을 설명할 때 네. 배터리 3사 고객사를 다 갖고 있고 해외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특히나 이제 SDI 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삼성 쪽이요? 그렇죠. 네. 일명 이제 SDI 큰 집에서 이렇게 주문 오도가 내려오면 협력하는 관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활성화 공동 쪽에서 갑진도 있고요. 뭐 삼지전자도 있고 원익 P&E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네. 이 삼성 SDI 이제 파우치형 전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 가평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들이 이제 늘 말하지만 실적 증가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자. 매출액 증가율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기술도 최근에 아까 박준영 대표도 말씀하시듯 1,700억 상당 예. 이 공급 계약이 이어지면서 뭐 캐틀일지 비와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아시아라고 했는데 아시아 그 기업들 중에서 일본은 아닐 것 같고요. 예. 1,700억 정도 수주를 했다. 중국으로 보세요. 네, 중국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전년 기준 매출액 대비 151%거든요. 예. 이것만. 그렇죠. 그거 하나만. 네,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가 지금 1년 동안 좀 매출액 계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방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이제 뭐 전국 공정이냐, 뭐 조립 공정이냐, 활성화 공정이냐, 기타 공정 여러 가지가 있고 검사 장비 쪽도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재평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기준으로 PER 기준 15배 정도가 됩니다. 16배. 네. 좀 가장 비싼 편이에요. 현재로는. 아, 그렇군요. 2025년 기준으로 하자면. 네. 근데 과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배가 지금은 가장 비싼 기준인데 네. 과연 프리미엄 15배가 비싼 편이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재 파트들의 어떤 수주 증가를 봤을 때 2차 전지 장비들도 20배는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네. 주가가 이제 등락 과정이 있겠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2차 장비를 택하신 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또 꾸준히 기승전 2차 전지 장비를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확실하게 또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설명 중에 이제 밸류가 재평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계산은 또 워낙에 우리 운용형님께서 밸류 계산을 항상 꼼꼼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도 급등을 했고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이제 8천억을 넘었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시총 1조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는데 현재 이 밸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수주장과 3,800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이제 PNT가 1조 8천억이라고 그랬으니까 PNT를 좀 따라가려면 지금 네 수주는 배.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 회사의 이제 실적 가지고 좀 점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수주 발표 이후에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회사가 이제 작년도는 매출액이 1,139억이라고 그랬고, 1분기 때 매출액은 299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영업 적자 20억 났습니다. 3분기 때도 전망이 거의 매출액 한 200~300억 정도야. 아마 10억, 20억 정도 이익 예상하니까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이 지금 3분기부터 빅사이클이거든요. 3분기부터. 네. 빅사이클에서 이제 3분기부터 대부분 2차 전지도 2025년도 실적을 보고 가지만은 장비 회사들도 이제 결국은 작년도 수준을 많이 해놨거든요. 수준을 많이 해놔서 이제 올해부터 집행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차 전지 장비 회사 쪽에 지난주 우리 김민주 전문가님이 PNT를 잘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2차 전지 장비 종목들이 요즘 잘 나갑니다. 이게 가장 불을 지폈던 것 자체가 하나로 기술이고 필옵틱스도 최근에 100% 올랐거든요. 필옵틱스는 이제 필 에너지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기술이 이제 수주를 발표하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 최근에 이제 PNT도 아마 그런 것들 아마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밸류를 표를 다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1,700억 정도 수주가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에 매출액이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 200억 정도. 그다음에 내후년도 2024년도는 이제 3,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네. 2024년도까지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PR 밴드로 22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되는 수준인데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은 수주도 중요하지만 제가 영업이익률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PNT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15, 1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10%대고 내후년 정도 가면 거의 전망치로 따지면 14%, 15% 정도 좀 되더라고요. 거의 따라가는 따라가는 수준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업종 대표적인 종목 PNT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주량과 여전히 부진하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주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캐파 수준으로서는 7천억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증산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PR 밴드로 따지면 2024년도 22배고 근데 PNT가 아마 2024년도 되면 14배, 15배밖에 안 됩니다. 2025년도 되면 아마 10배 정도 12배 정도까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상대적으로 어차피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PNT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수주 발표 이후에 이 종목이 이제 거의 주가는 이미 이제 6만 원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 수주가 발표 이후에는 이제 뭐 7만 5천 원부터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노르웨이 쪽에 수주가 나오면 그때 추가적 한 단계 상승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가 좀 현재 그래서 현재 밸류 자체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보다 상승 시에는 일단 매도 의견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2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현재 가격대에서 한 5% 정도 올라간 수준이 좀 되겠죠. 5% 주가 10,000원 정도 올라간 수준 정도. 그 정도 되게 되면 종목이 6만 원대에서부터 올해 5월 달에 대체적으로 주가 저점이 6만 원이었으니까 딱 100% 정도 올라간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올해 이제 PER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는 뭐 워낙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24배, 5배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실적 좋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15배 내지는 20배 미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만 8천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익절 가격이 좀 되겠죠. 10만 8천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이제 하나 기술을 치면 뭐 턴키 방식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특징적으로 또 폐배터리가 또 엮여 있는 부분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로 봐도 되는 건가? 이제 폐배터리의 가장 그 키포인트를 폐배터리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요? 제품 확보다.
폐배터리. 다 쓴 배터리 그렇죠. 확보. 예, 당연히 그렇죠. 그게 확보, 그렇죠. 네, 유통을 일단 확보가 돼야죠. 유통 마진을 맞아요. 확보하려면 폐배터리 네. 이제 확보가 폐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이제 선두적으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배터리 3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나 그렇죠. 완성차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그래야 받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폐배터리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영업 로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폐배터리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다시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업 로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하나기술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배터리 3사도 있고 아까 뭐 프레이어 이런 거 룩셈부르크 소재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런 데라든지 영국 소재 또 뭐 있었죠. 브리티시 볼트. 볼트. 네. 네. 이런 영국 소재인데 일단 SDI를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폐배터리 쪽면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확실한 그렇죠. 고객이라는 하나 딱 거죠. 갖고 있는 거죠. 네, 하나 박아두고. 우리는 SDI 독전 공급하는 게 있다. 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우위에 쓸 수 있는데 지금 평가는 폐배터리로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우선 뭐 공정 과정이 다르긴 하죠. 전국 공정과 이제 턴킹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이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제 P&T 밸류를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비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수급의 동태를 좀 보면 그런 부분은 2차 전지 장비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도 현대 기아 밸류를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현대가 5배, 2025년 기준으로 기아가 3.8이거든요. 예. PR이. 자동차 부품주들 싼 종목들이 화신, 성화이텍 정도인데 그것도 2025년 기준 6배, 5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품 종목들은 뭐 현대위아 7배 다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완성차 업체들을.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제 그 생각입니다만 2차 전지 장비도 네. 소재 파트처럼 한번 좀 개인이 예. 공매도를 이기는 이런 좀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계속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가격까지 궁금합니다. 저희 우리 시장님 이제 이렇게 써 오셨어요.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 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근데 장기 보유를 해간다는 기준에 이제 옆에 있으신 물어보고 싶거든요. 얼마나?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고 1년인지 싶은데 2년인지. 올해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 자금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있는 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있는 안에서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결국은 이제 눌림목이 얼마만큼 덜 괴로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시장님 40% 수익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15% 정도 눌림목이 나왔다 쳐요. 네. 5일선 키 맞추기. 네네.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내돈 없어지는 기분 안 거 좋죠. 없죠. 네, 우리 시장님 기분 안 좋습니다. 비중 20%인데. 그럼요. 이럴 때는 시장의 격언대로 하는 거예요. 파도에. 어깨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 3분할 매도라. 딱 반쯤 팔고 예. 정말 하나기술에 오늘 우리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프로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네. 10% 정도 정리하고 내려오면 10%더 추가 매수하시면 되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 예, 그리고 박준우 운영력, 하나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박준영 운영께서는 하나기술과 관련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가는 12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8천 원, 매출처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2차 전지 장비 쪽과 관련해서 목표가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7천 원인데 또 보유입니다, 우선.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샀다 팔았다 요 정도의 그런 기술을 좀 넣어가면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장기로 가져가야지 그냥 가져가 버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궁금한 내용들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네. 번째 종목을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죠? 네. 템버거님께서 이 시간대 자주 와주십니다. 맞아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외우고 있습니다. 자, 진성태 씨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12,500원입니다. 오늘 좀 상승력이 좀 나왔죠. 하지만 수익이 나도 그렇게 뭐 만족스럽다라는 느낌보다 좀만 더 가지 않을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30% 중기 목표가 길게 보십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아주
강하게 6월부터 쫙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진성 TC와 관련해서 중기가 이제 아까 김민준 전문가도 얘기하셨는데 중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딱 맞는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선은 진성 TC는 박준현 운용력께서 봐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주가는 올라왔지만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건설기계 부품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 그 진성TC라든가 대창단조라든가 제가 대창단조 이 시간에 히든카드로 추천해드렸지만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정말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건설 중장비 회사들 지금 두산 바켓이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거의 신고가거든요. 얘가 비교되죠. 예, 네.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이상씩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진성TC라든가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군요. 작년에 굴삭회사들이 3분기 때 실적이 좋으면서 진성TC 같은 게 찾다 보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 11월 말인가요?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네. 15,700원대 못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품 회사들이 다른 뭐 실적이라도 안 좋냐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기에 수급이 안 좋아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요즘 부품 종목들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기자재 업종들이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HSD 엔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오토적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급들이 관심 있는 게 따로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굴삭기만큼은 부품 종목들이 부진해요.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아마 그 굴삭기 대형사들 중심으로 두산 바켓이나 현대 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종목들이 기관 네. 투자가들이 다 그쪽만 들어가 있는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쪽은 진성TC라는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기도 한데 그렇죠.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자, 결론은 뭐냐? 진성TC는 주식이 더 사셔야 됩니다. 실적 엄청 좋게 나올 거고요. 이 회사는 이제 알다시피 캐터필라향 굴삭기 하부 구조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데 지금은 매출체가 다변화되어 있어가지고 잘 만드네요. 옛날은 네. 캐터필라 쪽에 매출 비중이 7, 80%였거든요. 지금은 네. 다른 여타에 다변화되면서 50%, 60%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네. 아마 그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캐터필라향 주식이다 보니까 캐터필라와 약간 연동하거든요. 캐터필라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캐터필라가 올해 2월 달에 실적 좋게 나오면서 26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실적 굴삭기 시장 자체가 피크아웃 쳤다는 것 때문에 2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지금 25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는데 최근에 북미 쪽에 건설 그 주택 판매 지표 자체도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되면서 네.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진성TC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수급도 보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한 4일 정도 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4일 연속 매수. 4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오늘도 기관 투자가들이 3일 연속 기관 13만 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아마 재평가 작업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앞서 중기적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중기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3개월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는 일주일, 2주 워낙 단타를 많이 쳐가지고 3개월 정도를 본다 한다면 이거는 16,000원 정도 이상은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기업 내용으로 봐서 저는 2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15,750원대가 작년도 고점이니까 이 정도까지 최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2021년도에 17,300원대가 고점인데 네. 그때는 이때가 영업이익 예사가 200억밖에 안 나는 회사거든요. 올해 예사가 영업이익 아마 600억, 700억 이상 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근데 훨씬 돌파를 좀 돼야 되겠죠. 다른 여타 굴삭 회사들이 지금 고점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6,000원대 정도까지 보유하시고 중기적으로는 18,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야 되는 주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6,000원 첫 번째 목표가고요. 두 번째 18,000원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으로 저희는 중기 3개월이라고 맘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다음에는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네.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G2파워 진단하겠습니다. 아하, 완전. 잉지리우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잉지리우님께서 남겨주셨고요. 11,600원에 5% 가지고 있습니다. 자, G2파워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 4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줬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9% 급등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네요. 좀 힘이 빠지면서 1%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12,930원이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길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길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길게 본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이런 종목에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로 제목이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 뭐 이건 앵커님이랑 한보라 앵커님도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네. 이건 앵커님 한보라 앵커님은 아니겠죠. 저 김민준이랑 박준영 형님을 믿고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가셔야 저희들은 됩니다. 이런 종목에 확신 드릴 수 없죠. 아, 그렇군요. 이거 주가 왜 올랐겠습니까? 오늘 원전 테마죠. 그렇죠. 네. 테마 볼 때 늘 다 정리를 해드려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방송 잘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춤추게 하는 건 시청자들이에요. 그렇죠. 딱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렸죠. 올해 대장주 안에서 네. 지금 승부를 봐라. 아까 박준영님 말씀하실 때 진성TC, 대창단조 같은 거 이런 종목들 보면 실적 엄청 좋아요. 그렇군요. 주가 못 가잖아요. 맞아요. 더디게 갑니다. 수급의 제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전 테마, 물론 정부 정책 주고 오늘 원전 건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정책 테마의 연속성이 초창기만 못하죠. 아, 약간 뜨문뜨문하죠. 예.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실적 볼 거 없습니다. 사업은 내용은 간단해요. 여기 뭐 상태 감시 진단, 수배 전반 사업, 뭐 태양광 사업, 원전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원전 관련주. 주요 매출처들이 다 광국공사, 네. 뭐 이런 쪽이고. 그런데 오늘 원전 테마가 나오면서 부각됐을 때 팔았어야죠. 우리 시청자님 지금 11,600원인데 주가 오늘 14,000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차트 나가는데 이 거래량 측면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기술적인 건 정답이 없습니다. 5%만 보시면 돼요. 많이 보면 10%. 결국은 후발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목표가를 측정할 수 없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80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시세 다 거의 다 분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의 연속성으로 내일 한 번 더 유스플로우가 나와준다. 이거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네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와주면 주가 더 갈 것이고 네. 안 나와주면 못 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내일 안 나올 공산이 크죠. 그렇죠. 한번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원전 테마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딱. 그래서 그러면 내일 키 맞추기 할 공산이 크다. 그럼 주가 어디까지 내일 밀리냐? 키 맞추기 과정으로 12,000원대까지 밀릴 공산이 있다. 내일 청산하시는 게 답이다.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테마보다는 주도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시청자님께서 길게 봐도 될까요? 좀 길게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길게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내일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G2파워뿐만이 아니라 젠마님도 그렇고 전자위님도 그렇고 김민준 네. 전문가의 그런 진단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좋게 보신다고 해가지고 장기로 들어가서 큰 수익 냈다. 젠마님. 네. 혹시 그 수익을 우리 김민준 전문가나 박준일 운영위원께서 말했던 것이 올라갔다. 자랑해 주십시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정말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 아니고 예. 우리 전문가님들 잘 따라가시면서 큰일 납니다. 내가 잘 따라갔더니 수익이 얼만큼이나 났더라 맞아요. 같이 공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얘기해줘야지 그게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종목 갑니다. 네. 포스코 엠텍 박재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24,500원입니다. 수익 나는 거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뭐 포스코 엠텍 요즘 포스코 그룹이 아주 잘 나갑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비중 10%인데 중장기 어떨까요? 네, 오늘 약간 저희가 꽂힌 게 도대체 언제야 중장기가. 어쨌든 간 네. 저희는 우선 3개월 봅니다. 예. 포스코 엠텍 기준으로 한번 박준일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포스코 엠텍은 이제 본래 이제 본업 자체는 이제 포스코 철강 회사에 철강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부산물 관련을 공급한 회사거든요. 철강이죠. 네, 그래서. 철강 쪽인데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2차 전지 회사로 이제 거의 이제 수직 계열화되는 쪽이니까 특히 네.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광호 관련해 가지고 그 대규모 생산 부분 자체를 누가 담당할지 실어 날릴 거고 중개 역할을 누가 할지 네. 아무래도 이제 물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담당할 거고 네, 상사니까요. 그렇죠. 담당 쪽 그다음에 이제 광물을 예사가 이제 포스코 쪽에 그런 여러 가지 내화물과 관련된 쪽에 이제 공급한 회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기대감만 있군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DX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안 따지는 회사가 포스코 엠텍이거든요. 포스코 DX라는 회사 자체
옛날에 포스코 ICT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 종목 27% 급등 나왔는데 이 종목은 오늘 6.6% 올랐어요. 근데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영업이익이 아마 1분기 때만 200~300억 정도, 250억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산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가지고는 불안하죠.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렇죠. 예, 앞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상사 쪽으로 따지면 주가 엄청 비싸지만은 네. PER 단위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주가 엄청 떴지만은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현대 코퍼레이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은 그래도 네. PER 10배 단위 회사고 영업이익이 뭐 수천억대 난 회사니까 그게 그들 회사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예사 시가총액 1조 원인데 1조 원인데 거의 지금 이익이 안 나는 쪽이거든요. 거의 지금 작년도 60억 정도 연간 영업이익이 났고 당기수 48억이니까 1분기 때 17억 정도 났으니까 네. 이 종목이 이제 만약에 그런 관련 쪽에 어떤 약간의 어떤 낙수 효과라든가 받으면 네. 될 텐데 만약에 못 받으면 주가 이제 변동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장기 투자 대상은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한 포인트가 있네요. 그렇죠. 예. 실적이 떨어지면 나중에 충격의 여파가 덜한데 회사는 이익이 거의 안 나는 회사인데 연간 100억, 200억 정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 1조 원이니까.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분기에 250억 정도 이익이 났으면 대충 1000억 정도 이익이 난 회사인데 시가총액 3000억이니까 나름대로 이익은 따라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이제 기관의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 나면서 좀 떨어졌어요. 네. 이 종목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먼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먼저 조정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차트가 다르잖아요.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DX는 신고가. 포스코 DX는 신고가, 포스코 M텍은 고점 대비해서 아직 지금 30% 정도, 25%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본 그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죠. 시장이 안 좋으면 이들 종목들 변동성이 큽니다. 예. 시장이 좋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다시 가는데. 시장이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차트로 봐서는 약간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24,500원대 사셔가지고 39,000원대 가서 안 파셨는데 일단은 고점 돌파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마 32,000원 정도에서 이 정도 가면 시가총액이 아마 1조 한 3~4천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고점까지 가지 마시고 32,000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차트 흐름을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3만 원인데 32,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손절은 이제 저점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22,400원 정도인데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손실 구간이네요. 일단은 현재로 봐서 20일 통계에서 24,800원 지지까지 될 것 같으니까 32,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중장기 전략 검증이 안 됐다 하기 때문에 그 중장기 좀 별로고요. 32,000원의 목표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빠르게 채팅창에서 그 수익률 증명을 올려주고 네, 계시는데 읽어드립니다.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그거 다 올리려면 채팅창 도배해야 돼서 하나하나 못 올린다. 올려주세요. 라고 하셨고 제가 다 읽습니다. 맞아요. 봉치님께서는 운영형님 추천해주신 유니캐스트로 네. 27%나 수익을 보셨다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진단 받아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다 보면 손실 만회하고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 저희가 찾아드리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세요. 저희 네.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종목 그럼 또 만나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천사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CIS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14,800원 매수가고요. 비중 40%로 좀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매도 가격이 알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CIS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 이 종목 진단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CIS에 대해서. 전국 공정이 아무래도 좀 뭐 늘 말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뭐 일하신 분들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아이 그런 거. 네. 왜요? 섭섭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예. 전국 공정이 좀 선도 기술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보통 한 30%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전국 공정하면 노출은 돼 있어요. 네. PNT, CIS 좋은 것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CIS가 이제 PNT만큼 대우는 못 받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매출액, 실적, 수주잔고 최근에 이제 매출액 대비 55% 공급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
뭐 이제 코토 장비 쪽으로 가게 되면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그 CIS 지주사격이 SFA예요. 지금 네. 현재. 그러면 SF 밸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CIS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싼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은 목표가냐 아니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냐 고민되실 것 같은데 네. 빨리 가는 거 배제하고 목표가를 세워봐라. 그러면 이 종목은 17,000원 넘어서 신고가 도전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져가는 거 이렇게 알려주면 남는 게 뭐 있냐? 개인 투자자는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는 쉬워요. 파는 게 어렵죠. 그렇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그래서 예술의 예술이다. 영역입니다. 예, 쉽지 맞아요. 않은데 CIS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주잔고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상으로는 매출액이 이제 있는 부분 이걸 측정했을 때 2025년 기준으로도 주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모양새도 어떤 기술적인 모양새도 주가가 폭발력이 붙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단기적으로 뭐 내일 좀 좋은 뉴스플로우라든지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맨 처음 시작됐던 게 윤성 FNC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국 공정으로 가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필요 에너지 상장으로 인한 필옵틱스. 네. 필옵틱스도 이미 삼성의 SDI 향이에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SDI에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오는 게 이제 대장주가 슬슬 움직이면서 활성화 공동점은 A 프로 이렇게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이런 종목은 충분히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16,300원 정도까지 갔거든요. 네. 여기 넘어갈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은 못 넘어가요. 근데 결국은 시간 투자만 하면 이 종목도 여기 넘어서 고점 상단이 18,000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시간 투자만 하시면 된다. 저는 신고가 언저리 조금 밑에 목표가 1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시간 여유 있게 한번 믿고 뚝심 있게 기다려 보신다면 충분히 신고가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8,000원 정도까지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스템이요. 저스템. 최근에 많이 예전에 언급됐던 것 같은데 매수가랑 비중이 궁금합니다. 18,000원에 20%입니다. 네. 18,000원에 20%. 그때 저스템이 3월 29일 날 한번 크게 저스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때 3월 24일이었군요. 그때 한번 크게 한번 오른 이후로 그 다음에 한번 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음봉 내면서 떨어지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스템 관련해서 앞으로 좀 전망이나 가격 좀 잡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운영용님, 저스템, 최근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님이 그냥 사신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별다른 뭐 어떤 내용을 보고 사신 건 아니죠? 예. 회사가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상장됐네요. 예. 예. 신규 상장된 회사들은 작년 10월 달에 상장됐으니까, 작년 10월 달이니까 4분기 지난 거니까 이제 올해 1분기가 첫 이제 실적을 받아보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모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개한 회사들이 주가를 좀 뻥튀기 하려고 실적을 공개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부풀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형편없이 발표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예사도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작년 4분기와 작년과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분기 때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왜냐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매출액이 81억 원의 영업이익이 제로거든요. 단기 순손실 일어났고. 근데 작년 1분기에 비교해보면 98억이니까 98억 원의 19억 이익 난 회사가 이번 1분기 때는 매출액도 거의 20%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19억에서 제로니까 네네. 이제 그런 영향이 있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셨겠네요. 예.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산 이제 반도체 공정 과정 중에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라든가 그런 것들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 미세 물질들이 좀 발생이 좀 되는데, 그걸 환경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크게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을 좀 봐서. 그리고 회사가 혹시 우리 시청자님 공모 가격이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작년 10월달 상장됐는지? 공모 가격. 공목을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 정도는 알고 사셔야 되죠. 왜냐면 공모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공모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 회사를 상장시키 IPO를 할 때 이 회사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상장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과의 어떤 상대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적정 가격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 공모 가격이 중요해요. 공모 가격이 봤더니 1,500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주가가 지금 21,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7,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공모가 대비해서 70% 올랐다는 겁니다. 그쵸. 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평가 안 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증권사 인수 주선부에서 이 주식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평가하는 것도 제가 비싸고 증권회사에서도 1,500원대를 평가했는데 공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공모할 때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한테 이제 보유해서 물량들이 이제 풀리면서 주가 떨어지는데 예산은 작년 10월달에 상장됐으니까 보호 예수와 관련된 이슈는 다 해소가 됐다고 봐요.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비쌉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건 매도하세요. 18,000원인데 손실도 아닌데 이건 주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제가 보는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니까 네. 주가도 매출액 단위도 연간 400억짜리 매수 거의 뭐 몇 년 동안 400억짜리 매출이 올해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올해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분기에 80억 매출액인데 600억 나오겠습니까? 작년도 400억인데 안 나오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라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내일이라도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건 좀 해결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네네. 다음엔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스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하락 멈추자님의 종목입니다. 영진약품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3,652원에 아이고 비중도 50% 담으셨네요. 손절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손실폭을 줄이고 싶은데 목표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영진약품이 올해 초에 그 감기약 풍기 현상 일어나면서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2,000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시청자님의 이 주가도 우리가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진약품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거는 기업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제약회사지 않습니까? 최대 주주가 이제 KTNG고 회사 망하진 않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니까 우선 회사 이제 상장 폐지 혹시 들어갈까봐 내년 넘어가면 올해 걱정인데 여기 뭐 재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하게 제가 제약바이오 할 때 중견 제약업체들만 오래 하든지 네. 네. 정말로 각광받는 어떤 뭐 빅파마들한테 기술 수출 이전 계약하면서 로열티 받는 기업을 하든지 이렇게 정해 드렸거든요. 네. 이 시간에 뭐 유한여행 같은 거 추천도 해보고 했습니다. 영진약품은 그 두 개 기준에 다 해당 사항이 없죠. 없군요. 네. 어. 일단 그 바이오시밀러 할 때는 돈이 많이 쟁겨놔야 됩니다. 기업이. 네. 일단 그걸 첫 번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증자라든지 전화수차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면 5손가락 안에 꼽아요. 중견 제약업체들 제외하고는 뭐 삼바라든지 좋아져요. 셀트라 헬스케어 제외하고는 그쵸. 네, 네. 5손가락 안에 뽑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업체들은 안정적이긴 한데 네. 실적에 따라 좀 좌지우지가 되는 편이고 영진약품은 실적도 안 좋고 재무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가 KTNG니까 망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이런 데는 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증자를 해도 KTNG한테 하겠죠. 그렇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네, 네. 돈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대기업의 백그라운드예요 이제 흔한 말로. 그래서 증자 이슈 같은 걸로는 뭐 나와도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은 이 차트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분은 기술적인 걸 보고 많이 사셨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최대한 봤을 때 4월 17일 날 매수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 이런 기술적인 거래량의 함정에 빠지면 이런 우를 범하게 돼요. 우리 시청자님이 뭐라고 올려서 지금 채택이 됐냐? 손절을 못했다. 네. 네. 이런 종목은 매매로 접근하실 것 같았으면 그 손절가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리딩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손절을 정확하게 해도 개인 투자가들은 손절 못 합니다.
굉장히 제가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아, 뭐 손절을 못해서요. 근데 이거는 훈련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대안이 중요한데 지금 보유하십시오. 이 기업 뭐 부실 기업으로 다 갈 이유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하반 경직성은 거의 확보된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이제 손실을 줄이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 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차 저항 라인이 2,500원대가 아니고 2,800원까지 주가가 붙을 겁니다. 네. 2,800원까지 주가 붙고 눌림목 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3,000원까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한 500만 주 동반되면 네. 우리 시장님 단가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온다고 했으니까 올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좀 갖고 대신 기간 투자는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영진약품까지 수급이 오겠어요. 학회 모멘텀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다른 게 먼저 다른 게 움직이고. 먼저 움직이고 예, 있죠. 예,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투자하셔야 된다. 불안한 마음 좀 없애시고 반등 목표가 우선 손실 줄이는 쪽으로 1차 반등 목표가 2,800원, 2차 반등 목표가 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지금 네. 좀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죠. 분명히 손실 확실히 줄여내고 또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체크해 주셨거든요. 다만 충분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일단 1차적으로 2,800원 그리고 3,000원 목표가도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고 2부에서는요, 네. 또 새롭게 한 종목, 두 분이 함께 봐주시는 종목을 한번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예고를 드리자면 오늘은 코리아 서키트 이 PCB. 종목이 또 최근에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